아, 창부, 맘신 몸주, 대신 창부, 안산광대, 박산 챙겨. 그렇게 의식을 마무리하고 보니 시간은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전 고민 끝에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의뢰를 받은 일이니까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의뢰인 아드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숲 가이드 찾으셨다고요? 예? 아, 네. 가이드 분이신가요? 예, 저랑 함께 가시죠. 저는 가이드와 대화를 조금 나눈 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에 잠겨져 있었고 진한 풀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정말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로 못 갈 정도로 숲의 기운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숲의 초입부에 서서 서로의 몸을 끈으로 칭칭 감은 후 밖에 있는 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말고 내 맘 믿어라. 자, 들어가자. 그렇게 저와 제자는 가이드의 의지에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 대탁신령님의 만수전의 메인 영혼. 전 계속 혼을 부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옆에 있던 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머리가 띵해지면서 강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는 반쯤 넋이 빠진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뭔가가 발에 턱하니 밟히는 느낌이 들며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리 밑에!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리 밑에 시체 한 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의 옆에는 사카모토 혼쇼, 이곳에 잠들다 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설마... 그렇습니다. 숲을 안내해 주겠다며 가이드라고 다가온 그 사람은 바로 의뢰인 아들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아들의 혼은 호텔에서부터 우리 주변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기에 자신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었던 건지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어지듯 답답해졌습니다. 전 주먹으로 가슴을 세차게 치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 옮긴다. 빨리 사람들 불러오자. 우린 도망치듯 숲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끈을 잘 묶어두고 왔다 생각했는데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숲은 완벽한 미로였습니다. 저는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글귀가 있던 자리에 어떤 여성의 시체 한 구가 포개어져 있는 겁니다. 망작 풀이를 통해서 영가에게 들었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몰래 홀로 후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의 향기와 경치 덕분에 여행은 순조로웠죠. 그런데 여행을 떠난 지 3일째가 되던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카이 숲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숲을 헤매던 저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자, 이 천에 네 이름을 쓰거라. 잠시 고민할 틈도 없이 제 이름을 그곳에 쓰게 하더니 할아버지는 제 이름 옆에다가 이곳에 잠들다 라는 말을 쓰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살기 위해서 이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아드님의 옆에 있던 여자는 주카이 숲에서 자살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혼백을 홀릴 것이야. 너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 여고생의 혼백에 서린 한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아들의 혼을 가이드라고 믿고 따라간 건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처절한 절규와 끝까지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니었을까요?